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오늘은 특별히 100분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월의 첫날 신문 일면 기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 이쪽에 있는 기사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우왕좌왕이다. 발표를 했는데 뭔가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급 기준 아직도 미정입니다. 이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붙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내용 보시면 기재부 정부입니다. 일부 자산만 반영을 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이게 나옵니다. 그럼 과연 이 소득이라는 걸 뭘로 봐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번에 소득 상위 30%는 제외가 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봉이냐?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우리가 내는 세금이 얼만데 이런 불만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온라인 계약입니다. 학교도 학생도 안 가본 길 간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 굉장히 많은데 이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초유의 온라인 계약, 그리고 학년별 순차 계약, 그리고 수능은 사상 처음으로 12월에 치러지게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 좀 더 보겠습니다. 오는 9일부터 고3, 중3부터 온라인 계약 시작. 입시를 앞둔 고3, 그리고 일부죠. 중3. 역시 급하니까 먼저 갑니다. 등교 병행은 월 말쯤. 등교일자 아직 미정입니다. 모릅니다. 언제 될지요. 유치원은 무기한 휴업이다. 수능은 12월 3일로 미뤄졌고요. 준비 안 돼 혼란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전에도 한국 기업 작년 영업이익이 반토막이다. 지금 코로나19 여파로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기업들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 있죠? 아직 구체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정은 됩니다. 그러나 이미 그 전에 어려웠다는 겁니다. 매출 제자리인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3% 빠진 경우가 있다. 그래서 큰 기업들도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기업들 이미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나오는 실적 더 걱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부모님 알면 어쩌지 N번방 피해자들 2차 피해 공포다. 지금 들여다보니까요.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미성년자라는 겁니다. 혼자 속으로 끙끙 앓면서 지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또 부모에게 알려질까 그것도 걱정이라는 얘기입니다. 혼자 해결 말고 경찰 신고가 우선이다. 이런 당부를 지금 어른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이걸 혼자서 끌어안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꼭 이래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 네 분 패널 모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운가 맨비앤 논설실장 자리하셨고요. 그 옆에는요.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나오셨습니다. 유재일 정치평론가도 자리하셨고요. 그 옆에는 변한봉 변호사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요. 일상적 소득입니다. 정부 당국자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어떤 기준으로 줄 것이냐 그러니까 일상적 소득이라고 합니다. 이거 도대체 뭡니까 일상적 소득이라는 게.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요. 48.1cm 이게 뭘까요? 투표용지의 길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용지 정당이 30개가 넘죠? 만들고 보니까 거의 50cm에 육박을 했습니다. 이거 투표하셔야 됩니다. 이 용지 받으시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무리수와 졸속 지금 정치권에서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지막 키워드는요. 예고된 마스크 대란. 우리나라 얘기 아닙니다.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 마스크 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요. 마스크 대책이 없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 정리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긴급 재난지원금. 여러 가지 뒷말이 있고요. 오리무중 아니냐. 기준을 모르겠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정부 내에 좀 엇갈리는 이야기들을 좀 손해하고 있어요. 100만 원. 그렇습니다. 100만 원이죠.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딴소리다. 복지부는 기준과 관련해서 재산 합산한다. 소득, 재산 갖고 있는 거 다 합산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렇지만 기재부는 그걸 어느 세월에 다 하나? 소득만 본다. 이렇게 좀 맞서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해지지 않았습니다. 내용 보시면요. 재난지원금 모호한 기준의 난리인데 정부는 일단 다음 주 발표하겠다. 지금 굉장히 바쁠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고 만들어야 되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20% 부담 못하겠다. 정부에서 재원이 이번에 긴급 재난지원금 9조 1,000억 정도 듭니다. 그중에서 80%는 정부가, 나머지 20%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 일부에서는 그걸 왜 우리한테 부담을 주나 이렇게 또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는 좀 단순하답니다. 보면요. 미국은 억대 연봉자는 빼고 무조건 줍니다. 단순한 소득 기준으로 빨리 주겠다 이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모든 재산이 포함되지 않지만 일단 신속하다는 특징은 좀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묻자 일상적 소득이라고 얼버무린 장관들. 그렇죠. 장관들 입장에서도 아직 명확한 걸 모르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객관적 기준이 없어 좀 혼란이 있고요. 그러자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발표를 한 건가? 가장 중요한 기준부터 정해놓고 발표를 했어야지 왜 이렇게 빨리 한 것인가?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가 없네요. 정부는 아직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까지 좀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정부 당국자들의 이야기를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소득 하위 40% 그리고 50% 기준이 정확히 중위소득인지. 여기 나와 있는 소득 하위라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소득의 개념입니다.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그런 여러 소득 중에서 딱 중간소득이라는 뜻이고요. 70% 정도 되면은요. 네. 그게 이제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가 되고 이게 한 월 보면 한 710만 원 정도가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이게 이제 이 소득을 쭉 세웠을 때 70% 미만이 뭐 정확하게 아직 저희들은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만 대강 봤을 때 한 700만 원 이렇게 넘어가지 않느냐 봤을 때. 네. 자, 이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소득 기준인데 그 소득이라는 게 참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상적 소득이란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했어요. 정갑 실장님, 좀 아쉬운 것은 미리 좀 명확하게 정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묻어납니다. 정부 입장은 정부의 안과 그러니까 여당의 안이 좀 어긋났다. 그러니까 당초 정부 안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못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여러 지적에 대해서 사실 할 말이 없죠. 어떤 기준을 좀 명확히 한 뒤에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 지자체라든가 뭐 정부 부처 안에 지금 견해가 흩어져 나오는 것이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애당초에 이 문제는 하나의 복지가 아니라 정책으로 해서 뭐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폈던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좀 더 명확하게 아주 단순하게 정리를 해서 발표를 했던가. 미국이 뭐 그런 식으로 했다고 이제 기사에 인용됐습니다만.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는데 특히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미리 그 선 정책을 발표를 했단 말이죠. 재난 기본소득을 지출하겠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다시 20%를 부담하라 하니까 무슨 돈이 있느냐라는.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과 지자체 간에 좀 더 긴밀한 협의 속에 이 문제가 도출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정부 방침이 발표된 이상 신속하고 단순하게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선별에 따르는 행정 비용도 굉장히 큽니다. 그걸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할 거냐, 시기를 또 어떻게 할 거냐, 자산을 혼란내는 게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오래 시간을 끌면 끌수록 더 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에 빨리 정부가 뭔가 결정을 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이 선별 비용 얘기를 하셨어요. 다음 기사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시죠. 아동수당입니다. 2018년 또 지급이 됐고 2019년도 지급이 됐는데 뭐 이게 처음에는 선별하다가 이제 다 주기로 하고 이렇게 뭐 바뀐 정책인데 아동수당 상위 10% 걸러내려다 첫 해에 대상 선별에만 1,600억을 썼답니다. 선별 비용 치고는 너무 비싼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이거 이상으로 복잡하답니다. 그럼 굉장히 많은 비용이 또 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천문학적인 행정 비용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자산 반영하다 과비용을 초래할 수 있고 재난지원금도 되풀이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아동수당이 이 자산 부분을 따져보다가 굉장히 시간과 돈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역시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소득자료 업데이트 안 되면 실제 피해계층 누락 가능성. 그렇습니다. 지금 소득이 문제가 되는 게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하기에는 문제가 발생하는 게 올해 들어서 힘드신 분이 많은데 지난해 소득 갖고 뭔가 길을 정하면요. 이거 엉뚱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요. 그래서 이런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최영호 고문님, 네. 경제 쪽에 뭐랄까요 인사이트가 지금 계시니까 네. 제가 좀 어려운 질문 좀 드릴게요. 네. 미국의 경우는 억대 소득자 빼고요 아주 단순하게 소득 기준으로만 딱 잘랐습니다. 네. 물론 그렇다면 모든 자산을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선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첫째로 비난을 받더라도 단순 명확한 아주 쉬운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지금 이런 것처럼 시간이 좀 걸려도 공평하다는 것, 공평에 초점을 맞춰서 아주 꼼꼼하게 재산과 소득을 파악해서 분류를 하겠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걸 선택해야 됩니까? 근데 아까 정답을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예. 올해 피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올해 소득 신고를 하면서부터 이게 이제 차별이 나야 되잖아요. 전 국민 다 줘도 좋습니다. 균일하게 주고 예. 연말에 정산할 때 거기서 빼면 됩니다. 이거는요 무슨 누구한테 주고 선별적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속도감인데 예. 다 주세요. 다 주시고 예. 그다음에 연말에 가서 소득 신고하면서 뭐 그때 기준이 정해진 대로 예. 뭐 뺄 사람 빼고 넣을 사람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은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또 도로 가져갈 때는 언제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죠. 자, 이게 긴급하고 아. 아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예. 뭐 저 상위 30% 그 사람들 피해서 지금 뭐 다닙니까? 구별이 없는 건데 예. 그분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올해 또 특히 뭐 매출이 84% 뭐 90% 빠지면 그분들도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할라 그러면 예. 다 주시고 연말에 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예.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이런 그 금융적인 또는 이 현찰적인 복지 서비스를 할 때는 원칙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예. 그래서 소득 평가하고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해서 지금까지 쫙 왔거든요. 예. 기초연금부터. 이거를 왜 버리냐 이거예요. 이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시스템 다 돼 있어요. 예. 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예. 근데 자꾸만 무슨 뭐 선거 앞인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자꾸만 바꾸려고 그러는 예. 굉장히 정교한 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소득에서 84만 원 빼서 거기서 재산소득 넣고 예, 뭐 예. 등등 하는 게 다 있거든요. 예. 도시별로도 다 다르게 예, 다 예. 해놨어요. 행정비용 들어갈 거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책의 우선순위 예. 이건 급하게 넣어서 빨리 우리가 소비를 좀 예. 하고 이런 문제니까 예. 다 주세요. 다 주시고 그다음에 연말에 가서 정산하면 되고요. 예. 그게 사실 미국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뭐 미국은 무차별적으로 준다지만 예. 4월 15일이 예. 소득세 신고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면 16일부터 뭐냐면 세금 환급이 나와요. 거기에 얹혀서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이 불평등을 예. 세금으로 다 조정이 된 후에 예. 일정액을 주는 겁니다. 그 방법을 따라서 하면 돼요. 지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연말에 정산합시다. 그러니까 최영호 고문님은 일단 선별 비용 복잡하고 시간도 걸리니까 급하니까 다 줘라. 그리고 연말에 다 신고되잖아. 그때 다시 회수를 하든가 하는 방법이 있다. 그때 소득이 높으신 분은 회수하면 된다. 이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이게 정은갑 실장님. 최근 흥미로운 게 예. 어쨌든 간에 이제 재난 기본소득 예. 개념에 대해서 공론화된 과정이라고 예.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수당 통합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포퓰리즘이라고 해서 무척 반대를 했죠. 그러니까 특히 뭐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 근데 지금은 오히려 더 적극적인 입장을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형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왜 선별로 하느냐. 모든 국민에 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좀 보수 진영에도 그렇죠. 나왔어요. 그리고 또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무슨 50조냐, 100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다가 이제 공론화 과정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뭐 하나의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 어쨌든 간에 과정이 다 필요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유재일 평론가께도 같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과연. 단순하고 명확한 소득 기준을 가지고 예를 들면은 건강보험을 부과할 때 하는 기준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기준을 넣어서 물론 또 공평성에 대한 시비가 있겠지만 그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꼼꼼하게 소득을 다 찾아갖고 그 기준을 마련할 것인가 아니면 최영하 고문처럼 다 줘야 되는가 나중에 뭔가 조치를 취하면 된다. 어떤 선택이 좋다고 보십니까? 지금 결정난 거는 얼마 준다. 이거 하나만 명확하고요. 언제 준다도 명확하지 않아요. 언제 주죠? 아직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형평성도 중요하고 긴급성도 중요하고 공정함도 중요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긴급함이 제일 중요하니까 빨리 줘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양해를 구해야죠. 그래서 모든 가치를 다 쫓다가 결국은 이도저도 아니게 됐다. 그래서 도대체 뭐냐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거냐 긴급한 건 맞는 거냐 공정한 건 그러니까 모든 가치에 대해서 물음표가 찍히는 상황이 됐는데 저는 정부가 긴급함에 초점을 두고 해야 되는 거고 긴급하게 할 때는 역시 전부 다 주는 게 가장 빠르겠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죠. 가장 쉬운 방법이죠.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형평성과 공정함에 대해서는 이제 차후에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연말에 한다든지 뭐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선거 사이에서도 서로 들러리서기 싫다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이런 빈정 싸움을 할 때냐. 그러니까 경기도가 잘했으면 경기도가 잘한 거고 중앙정부가 잘하면 중앙정부가 잘한 거고 서로 협조를 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당이잖아요. 같은 당에서마저 이렇게 정책 조율이 안 되고 서로 그 주목을 받는 거 이거에 초점을 맞아서 이 정책 결정 과정에 이러한 것들이 개입되면 산으로 갈 거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정부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재난지원금 또는 뭐 재난기본소득이라는 표현도 등장을 했습니다만 뭐 표현이 어떻거든. 아무튼 이 돈 문제를 지방정부가 사실은 먼저 손을 들고 우리가 먼저 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중앙정부가 좀 따라가는 듯한 모양을 보이면서 지금 여러 가지 약간 마찰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기사가 있습니다. 보시죠. 재원 바닥났는데 그렇습니다. 지방정부 재원 넉넉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돈 받는 경우 참 많습니다. 재원 바닥났는데 이재명 경기지사, 이용섭 광주시장, 지자체의 2조 원 부담 납득 안 된다. 하려면 정부에서 다 부담해야지 이걸 왜 지방자치단체한테 떠넘기나. 20%를 부담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경기도 등 지방정부 40여 곳 자체 지원하느라 예산이 없다. 그렇죠. 여기 표 좀 봐주실까요? 여기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도나 광역시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기초단체단체. 그러니까 뭐 시, 군, 뭐 구 이렇게 되겠죠? 여기 보면 각각 다 재난지원금 다 지금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그동안.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갑자기 큰 게 하나가 딱 나온 겁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를 그러죠. 아니 우리 보고 20% 부담하라는데 우리 이거 준비하고 있었어. 그럼 이 돈은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또 묻고 있는 겁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긴급지원금 재원 마련 비상이다. 추가 비용은 정부가 부담해야 된다. 그러자 일부 이 지방정부에서는요. 자체적으로 발표했던 재난지원 발표를 보류하게 된 경우. 그렇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정부 거, 중앙정부 걸 따르다 보니까 지방정부 자체계획 실행할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반기든 이재명. 서울신문은 경기도가 대표적으로 이거에 대한 강력한 이의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기든 이재명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분담 안 해. 자체 지급 그대로. 그러니까 경기도는 이겁니다. 원래 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씩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에 따르면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20만 원을 경기도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자 경기도에서 그거 못한다 우리 부담. 우리 자체계에 그냥 10만 원만 얹혀주는 거 이거 하겠다. 그래서 90만 원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요.
지방정부가 2조 부담 납득 어렵다. 경기 20% 분담 대신 10만 원씩 지급하는 거 이거 그대로 가겠다. 정부가 요구하는 거 우리 따르지 못한다. 이렇게 돼서 반기든 이재명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명문 변호사, 이거 무슨 상황일까요? 이렇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안이 닥쳤을 때 정부에서 통일적으로 먼저 좀 뭐 긴급 재난 지원금에 대한 방침을 정하고 지자체와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다가 지자체들이 하는 것을 보고 뒤늦게 따라가는 형국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2중, 3중 지원이 됐었는데요. 어제 오늘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지방자치단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 포천에 사는 4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하위 45% 소득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합치면 476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 기사에 나왔던 476만 8천 원을 받게 되는데 서울에 사는 중2 이상의 소득 되시는 분들은 한 푼도 못 받게 됩니다. 그럼 이게 너무 이제 지역적으로 불균형 차이 너무 크게 되는 거고 소득에 따른 형평성도 전혀 문제가 안 맞게 되는 거겠죠. 어디 사는가에 따라서 받는 돈이 달라질 수 있는 게 나타날 수 있겠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고요. 또 이제 뭐 소득 하위 뭐 80%, 70%만 주겠다고 얘기하게 된다면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소득세를 상당히 많이 내고 있는데 아니 힘든 시기에 나도 사업하기 힘든데 국가에서 나는 왜 안 도와주고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변환봉 변호사도 사무실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저도 지금 직원 9명을 고용하고 있고 매달 급여에다가 법인세, 부가세 내고 있는데 몇 천만 원씩 나갑니다. 그럼 100만 원을 받게 된다면 굉장히 좀 뭐 크지는 않죠, 당연히. 당연히 크지는 않겠지만 내가 국가에다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고 기여를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나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가 전혀 없네라는 생각밖에 들진 않거든요. 그럼 일단은 어쨌든 국가에서 모든 국민을 배려한다는 생각이 들려고 한다면 최고위원이나 유평론가님 말씀처럼 일단은 다 주고 연말 정산이라든가 종합소득을 통해서 분명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때는 이중계 행정 비용이 들어갈 필요도 없겠고요. 그러면 괜히 저 같은 국민들한테 국가가 나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진 않을 거거든요. 일단 전 국민들한테 100만 원이든 150만 원의 통일세 지급을 하겠다.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평등하게 포천에 사는 사람은 400만 원, 서울 사는 누구는 0원이 아니라 일단 국가에서 지자체와 조율을 거쳐서 모든 사람에게 100만 원이든 150만 원이든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고소득자들은 그래도 조금 형편이 나으시니까 연말 정산이라든가 종합소득세를 통해서 환수를 하겠다라고 한다라면 이런 논란을 좀 불식일 수가 있을 텐데 아까 최영호 고문님 말씀에 동의 좀 하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동의하죠. 저희 뭐 연말 정산이라든가 종합소득세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국가가 100만 원을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기사도 소득으로 잡아서 과배타고 회수하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너무 주먹국으로 중구난 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상처받는 국민들도 있고 형평성에 따라 차이가 벌어지는 국민들도 있고 여기다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정부가요 그동안 이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이게 복지 정책이거든요. 복지 정책을 나올 때마다 보편적 복지는 보편적 복지는 진보 진영에서 주로 주장을 했고요. 보편적 복지 그리고 선별적 복지 제가 혼동했네요. 보편적 복지는 진보 진영에서 주장을 했고 선별적 복지는 보수 진영에서 주장했는데 그거에 대한 비판이 많으니까 의식을 해서 애매한 수준, 그러니까 50%만 주는 게 아니라 70%까지 높인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애매한 수준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뭐 이런 지적도 정치권 나오고 있는데 이번엔 유재일 평론가께 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제 반기를 든 셈이 됐어요. 중앙정부의 정책에. 그렇죠. 근데 같은 당 소속이고 여권 인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실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현상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민첩함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경기도가 제일 빨랐죠. 이 이슈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 선도를 이제 중앙정부가 따라가는 건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럴 때 얘기할 때 종합계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종합계획이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복지부하고 기재부 사이에서도 나왔지만 부처 간 조율도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다릅니다. 생각이. 그렇죠. 그리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에도 지금 조율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당인데 같은 당이고 같은 정부 내에서도 이렇게 부서 간 조율이 안 되고 있으면 도대체 종합계획이라는 얘기를 왜 붙이냐는 얘기예요. 다 각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지금 컨트롤 타워라는 게 의견을 조율하는 기능 자체가 없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그리고 각 부처하고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각자의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면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좀 조율을 하는 걸 택해야 될 거다. 지금 이 모습은 아주 안 좋은 모습이죠. 사실 중앙정부도 그렇지만 지방정부 역시 정치인들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문제는 어쨌든 경기지사가 선도를 했죠. 다른 지자체보다. 근데 뭐 규모를 좀 줄여서라도 당초에 주창했듯이 전 국민에 지급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 혼란이 예상이 됐던 거거든요. 그게 맞다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부처 간의 어떤 혼선 그거는 뭐 제목으로다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재정 이 문제는 경제부총리의 소관입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뭐 크게 이견으로 보지는 않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20%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반기를 들었다고 했는데 저는 정부 입장에서 그러니까 정부가 지자체에서 지금 요구한 20%를 조정된 많이 포함시키겠다라고 한마디 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아닌데 왜 여기에서 비롯됐나는 뭐 복선이 좀 있을 겁니다. 뭐 정치적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지자체는 어쨌든 단체장으로서 자기의 고유 영역으로 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당연히 차별성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지자체 여건이 다른데 어떻게 획일적으로 합니까? 그런 점에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어쨌든 20%를 추가 지원을 하라라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방침을 정한 지자체는 그것을 가름하겠다라는 그런 식의 정책 운영을 해나가면 저는 큰 뭐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영구 의원님 하신 말씀 있으세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 이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도가 51%입니다. 평균이. 서울이 80%로 되고 그렇다면 충분히 중앙에서 컨트롤 해갈 수 있거든요. 어차피 여기 뭐 지방교부금 나온 데서 이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유지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 하나 지금 뭐 잡아서 못 가고 이러는 것들은 사실 중앙정부에 좀 뭐 강력한 통제가 필요한 지금 비상사태인데 좀 손을 놓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정홍걸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협의만 하면은 금방 되는 거거든요. 사실 가장 좋은 모습은 이런 큰 정책이잖아요. 온 국민이 영향을 받는 정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사전 조율을 해서 발표할 때 장관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들 같이 와서 브리핑을 하고 모두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게 간단하게 해결되는 건데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다 따로따로 얘기하고 따로따로 발표하면서 이런 혼선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주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